안녕하세요. 35년째 노인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원장입니다. 어제 진료실에서 한 할머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시더군요. 원장님, 요즘 손주가 제 옆에 오질 않아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다고요? 치과도 다녀오고 양치도 하루에 여러 번 하는데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참 속상하시죠? 여러분도 말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말을 줄이거나 괜히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같을 때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을 꼭 다물게 되고 웃을 때도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절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안의 건조, 혀 상태, 식사 뒤 변화, 코로 숨 쉬는 습관 같은 것들이 겹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있는 치약에 이것을 딱 한 방울만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래된 입냄새를 실제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과를 다녀도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하루에 여러 번 양치해도 소용없던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지금도 입냄새 때문에 조용히 고민하는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더 널리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건강 강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입을 살짝 벌렸을 때 괜히 입안이 텁텁하고 끈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입안이 개운하지 않으면 원래 아침엔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이 아침 첫 느낌이 하루 종일 입냄새를 좌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 입안이 유난히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있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주는 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양이 줄어들면 밤사이 세균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거나 코가 자주 막히는 분들은 입안이 더 쉽게 마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양치만 세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혀를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혀가 둔하게 느껴지거나 표면이 거칠게 느껴진다면 밤사이 입안 환경이 많이 나빠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입안이 금세 마른 느낌이 든다면 침 분비가 줄어든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만으로 어떤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입냄새로 오래 고민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아침 신호를 계속 무시해 왔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 전에 입을 다문 채로 코로만 숨을 쉬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입안이 금방 불편해지거나 입술 안쪽이 들러붙는 느낌이 강하다면 밤사이 건조가 심했던 겁니다. 또 거울을 보고 혀 색을 살짝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보다 탁해 보이거나 윤기가 없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침 입안 상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입냄새 관리의 절반은 이미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신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는 경우인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입이 계속 마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하루 종일 물을 챙겨 마시는데
왜 입냄새가 줄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과 침이 잘 나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침은 단순히 수분이 아니라 입안을 보호하고 세균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침의 질과 양이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물을 한 컵 마셔도 입안이 금세 다시 마르는 느낌이 든다면 침샘의 반응이 둔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같은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은 침 분비가 더 쉽게 줄어듭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입안은 늘 마른 논바닥처럼 변하고 세균은 그 위에서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천천히 떼어보세요. 이때 혀가 잘 떨어지지 않거나 끈적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강하면 침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말하지 않고 가만히 1분만 있어도 입안이 불편해진다면 단순한 갈증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느낌만으로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이런 신호를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입냄새로 오래 고민하셨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물만 더 마시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지 말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입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침샘도 점점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입안 환경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과 침 문제를 다 챙겼는데도 식사 후에만 냄새가 유독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 자체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만 유독 입에서 냄새가 심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밥만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하지 않고 신맛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음식 냄새가 남아서 그렇겠지 하고 양치를 더 열심히 하거나 껌으로 덮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이런 경우는 입안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위의 움직임이나 압력이 평소와 다르면 내용물이 위쪽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미세하게 올라온 신성분이 목과 입 쪽에 영향을 주면 입에서 시큼하거나 텁텁한 냄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속이 크게 쓰리지 않다고 느끼는데도 입에서는 유독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신호도 있습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목 안쪽이 불편하거나 자꾸 침을 삼키고 싶어진다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식사량이 많거나 저녁을 늦게 드신 날에 유독 냄새가 심해진다면 음식 자체보다는 소화 과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만으로 어떤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간 진료하며 본 분들 중에는 이런 패턴을 오래 겪다가 뒤늦게 원인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관리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겁니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입만 더 자극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한 번에 많이 드시지는 않는지,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없는지도 함께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생활 흐름이 쌓이면 입냄새로 먼저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냄새는 입, 침, 그리고 식사 후 몸의 반응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혀를 세게 닦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혀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혀를 닦아도 입안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혀를 더 세게 문지르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닦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이렇게 관리할수록 오히려 혀가 예민해지고 냄새가 더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혀는 생각보다 아주 민감한 부위라서 자극을 많이 줄수록 표면이 거칠어지고 세균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혀 표면을 잘 들여다보면 작은 돌기들이 촘촘하게 나 있는데 이 사이에 음식 찌꺼기나 떨어진 세포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색이나 두께를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혀가 평소보다 탁해 보이거나 윤기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 상태, 수분 상태, 전날 식사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할 때는 거울 앞에서 혀를 길게 내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 표면을 살짝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면이 지나치게 거칠어 보이거나 아침과 저녁 상태 차이가 크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반대로 혀를 닦고 나서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남는다면 이미 자극이 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게가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한 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안 환경을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혀를 적으로 보지 말고 입안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처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혀 상태를 살피고 침 관리도 신경 썼는데도 냄새가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 방법보다 관리하는 순서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서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신경 쓰는데도 냄새가 남는 분들을 보면 관리 자체보다 언제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 순서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안이 아주 마른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세게 하면 잠시 상쾌한 느낌은 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텁텁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는 입안 환경이 정리되기 전에 자극부터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바닥에 물을 뿌리지 않고 바로 걸레질을 하면 오히려 먼지가 더 눌어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입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양치를 여러 번 해도 냄새가 쉽게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서 실천하실 때는 순서를 단순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입안을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가볍게 적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나 식사 직후에 바로 강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입안 상태를 한번 정리해 준 뒤에 관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혀나 잇몸이 예민해지는 것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저녁 관리입니다. 낮 동안은 말도 하고 물도 마시지만 밤에는 입안이 가장 오래 쉬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관리 순서가 엉키면 다음날 아침까지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저녁에 양치만 하고 끝내는 것보다 잠들기 전 입안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다음날 아침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순서의 차이는 당장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아침 입안 느낌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에서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하루 전체로 나눠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다음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가장 현실적인 하루 관리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입냄새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많이 하자가 아니라 흐름을 맞추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도 늘 강조하는 게 하루를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눠서 각각의 역할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밤사이 쌓인 입안 환경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잠에서 막 깬 입안은 예민한 상태라서 이때부터 과하게 자극하면 하루 종일 불편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관리의 목적은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입안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이 흐름만 잘 잡아도 오전 내내 입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낮에는 유지가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외출이 잦은 분들은 입안이 쉽게 마르기 때문에 관리가 끊기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잠깐씩 입안을 리셋해주는 느낌입니다. 복잡한 걸 할 필요는 없고 입안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게만 도와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낮 시간을 보내면 저녁에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은 입안이 가장 오래 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상태로 잠자리에 드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입안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 관리의 목적은 깨끗함보다 안정입니다. 자극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하루 흐름을 며칠만 유지해도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입을 열었을 때 덜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말할 때 괜히 움츠러드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입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냄새가 줄어들 때 사람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입냄새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의외로 입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 요즘은 말을 할 때 예전처럼 신경이 덜 쓰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말수를 줄이게 되던 습관이 사라지고 대화 중에 입을 가리던 손도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몸의 문제는 늘 마음과 행동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손주나 가족과 가까이 앉는 게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끼기 전인데도 본인이 느끼는 불안이 줄어들면서 관계의 거리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입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입냄새 문제로 오래 고민하신 분들일수록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호전에도 금세 알아차리고 요즘은 덜 위축돼요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분들은 변화가 와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관리의 시작이라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피곤하면 다시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헛수고 했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냄새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덜 불편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따라갈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입냄새가 줄어들면서 말이 편해지고 관계가 편해지고 일상이 가벼워지는 흐름.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냄새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흐름을 조금만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말이 편해지고 식사가 편해지고 사람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주의해야 할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